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올해 87살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는 여기 서울에서 심혈관 의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칼륨 보충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어서 일어나 보세요. 잠깐이라도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까? 지금 종아리 뒤쪽 근육을 만져보십시오. 세게 눌러보세요. 아픈 느낌이 듭니까? 밤에 쥐가 납니까?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몸이 사용조차 할 수 없는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는 침묵하는 다수에 속합니다. 지난달 이씨 성을 가진 73살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4년 동안 매일 칼륨 보충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4년이나 말입니다. 그녀는 이 알약들에 80만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3층에 있는 제 진료실로 계단을 올라올 때 그녀는 2번이나 멈춰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3번씩 종아리에 고통스러운 경련 때문에 잠에서 깬다고 말했습니다. 혈압약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세포 내 칼륨 수치를 검사했을 때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칼륨이 위장으로는 들어갔지만 세포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바닥이 없는 양동이에 물을 붓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륨 흡수 위기이며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충제 산업은 우리에게 위험한 거짓말을 팔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칼륨을 더 많이 섭취하기만 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포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불리는 특정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펌프는 정확한 리듬으로 열리고 닫혀야 하는 문과 같습니다. 적절한 지원 미네랄 없이 칼륨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본질적으로 쇠지렛대로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커니즘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칼륨이 들어갈 수 없고 더 나쁜 것은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게 됩니다. 저는 바로 여기 서울, 부산, 대전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8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칼륨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들은 최소한의 개선만 보였고 때로는 흡수율이 15에서 2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의 프로토콜을 바꾸고 상승 효과를 내는 미네랄 조합과 특정 타이밍 전략을 도입했을 때 그들의 세포 흡수율은 최대 340%까지 증가했습니다. 340%입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60, 70, 80대의 나이로 희망을 포기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 결핍은 단순히 다리 경련이나 피곤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심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 없이 일어나는 급성 심장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샤법 20명의 사람들이 심장 응급 상황을 경험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의 상당 부분은 예방할 수 있었던 전해질 불균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집에서 혼자 쓰러진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년 동안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문제로 고생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우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는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비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년 수십만 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흡수를 막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이해해야 하며 세포의 칼륨 채널을 자연스럽게 활성화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의 전해질 균형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특정 음식 조합을 공유할 것입니다. 칼륨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수분 섭취 공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들의 다리 경련과 혈압 불규칙을 2일 3주 안에 제거한 간단한 아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섭취하든 몸이 단순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피해야 하는 3가지 보충제 형태를 폭로하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은 이것이 위기가 되기 전에 고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계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려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에 몇 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전문의이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8년 동안 의학을 실천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미네랄 결핍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지만 이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칼륨 보충제는 여러분의 몸에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상태를 더 빠르게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을 깨우는 다리 경련이 있으십니까?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가끔 심장이 박동을 건너뛰거나 가슴에서 펄럭이는 느낌이 듭니까? 이 질문들 중 어느 것이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세포가 여러분이 주는 미네랄을 흡수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응급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위험한 진실이 있습니다. 칼륨만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은 열쇠의 절반만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세포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모든 단일 세포를 작동하게 유지하는 엔진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칼륨 보충제만 단독으로 복용하면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미네랄로 혈류를 범람시키는 것입니다. 칼륨은 혈액에 머물다가 신장에서 걸러지고 방금 구입한 비싼 보충제를 말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저는 7년 전 64세이씨 환자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의사가 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3년 동안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했을 때 그분의 세포 내 칼륨 수치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혈류에 칼륨이 있었지만 세포는 칼륨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몸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보충제에 매달 6만 원 이상을 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사실 매우 간단하지만 보충제 업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포가 칼륨을 실제로 흡수하려면 3가지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동시에 마그네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셋째, 몸의 자연화학 작용과 일치하는 올바른 형태의 칼륨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규모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 연구에서 표준 칼륨 보충제의 세포 흡수율은 단 18%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100mg을 복용하면 단 18mg만이 실제로 필요한 세포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82mg은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노폐물이 되어 전체 시스템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기서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 미네랄 없이 칼륨만 단독으로 복용하면 실제로 세포 내부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포는 외부에는 나트륨, 내부에는 칼륨이라는 매우 특정한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 비율은 심장 박동, 근육 기능, 신경 신호, 심지어 뇌 활동에도 중요합니다.
칼륨만으로 시스템을 범람시키면 세포는 나트륨을 밀어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교환을 조절할 마그네슘이 없으면 펌프 메커니즘이 고장납니다. 결국 어떤 미네랄도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칼륨을 복용해 왔지만 여전히 같은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육 경련이 계속됩니다. 피로가 지속됩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남아 있습니다. 보충제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더 높은 용량을 구입합니다. 하지만 몸이 흡수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복용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고장난 기계에 돈을 던지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온 71세 은퇴교사 초회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심한 야간다리 경련을 겪고 있어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2년 동안 4가지 다른 칼륨 보충제를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네랄 패널을 검사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혈중 칼륨은 실제로 너무 높았지만 세포 내 칼륨은 여전히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잘못된 형태이고 필요한 보조인자 없이 잘못된 시간에 복용했기 때문에 보충제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갑을 비우고 칼륨 수치를 위험할 정도로 낮게 유지하는 두 번째 중요한 실수를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절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여기 서울에서 칼륨 보충제를 열심히 복용했지만 여전히 근육 경련, 불규칙한 심장 박동,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는 800명 이상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조사한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칼륨만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은 바닥에 큰 구멍이 있는 양동이를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부어도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세포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펌프를 백화점의 회전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세포 밖으로 나가는 나트륨 입자 3개마다 칼륨 입자 2개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몸의 모든 세포가 심장 박동, 근육 수축, 신경 신호 전달을 위해 전기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완벽한 균형이 없으면 문은 회전을 멈춥니다. 펌프가 멈춥니다. 파괴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그네슘과 나트륨의 적절한 균형 없이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면 본질적으로 회전문의 한쪽만 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막힙니다. 아무리 많이 삼켜도 칼륨은 세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신장을 통과하여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몸 밖으로 나갑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흘려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 칼륨이 혈류를 범람시키면 세포는 실제로 칼륨을 더 공격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것을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통제된 테스트를 통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현상을 측정했습니다. 칼륨 보충제만 단독으로 복용한 환자들은 기준선과 비교하여 세포 칼륨 흡수가 27% 감소했습니다. 결핍 증상이 실제로 심화되었습니다. 밤에 더 많은 다리 경련, 일어설 때 더 많은 현기증, 더 많은 심계항진. 3년 전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온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온 74세 초의 여사님. 9개월 동안 염화칼륨 정제를 복용하며 매달 4만 원을 쓰고 계셨습니다. 지쳐서 혼란스러워하며 2번 멈추지 않고는 제 2층 병원 계단을 거의 오를 수 없는 상태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딸이 내내 팔을 부축해야 했습니다.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혈청 칼륨 수치는 낮은 정상이었지만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특수 분석을 통해 세포 내 칼륨을 검사했을 때 그 수치는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칼륨은 혈액 속에는 있었지만 절실히 필요한 세포 내부에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충제에 30만 원 이상을 썼지만 그것들은 단지 몸을 통과할 뿐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단독 칼륨 보충제 복용을 중단시켰습니다. 대신 특정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아침 중간 크기 고구마 1개를 생아몬드 1줌, 시금치 반 컵과 함께 15분 안에 모두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고구마는 칼륨을 제공했습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을 제공했습니다. 시금치는 둘 다 제공하면서 흡수에 필요한 보조 인자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30분 후에 천연바다 소금을 아주 조금 넣은 물 1컵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 조합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올바르게 작동시킵니다. 마그네슘은 회전문 메커니즘의 기름 역할을 합니다. 소량의 나트륨은 펌프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울기를 만들어냅니다. 물은 세포막에 적절한 수분 공급 통로를 열어줍니다. 3주 만에 초의 여사는 다리 경련을 완전히 멈춰놨습니다. 6주 만에 그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제 진료실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12주 만에 그녀의 세포 내 칼륨 수치가 43% 증가했습니다. 그녀는 일반 식료품점 음식에 주당 15,000원도 안 되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충제 회사들이 단일 미네랄을 분리해서 비싼 병에 담아 판매하기 전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의 몸이 기능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음식을 인식합니다. 미네랄이 자연적인 비율로 자연적인 보조인자 영양소와 함께 온전하게 도착할 때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추출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보충제 산업의 가장 큰 거짓말을 폭로할 것입니다. 28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칼륨 알약, 칼륨 가루, 칼륨 음료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서울의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매달 3만 원에서 8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다리 경련이 더 심해집니다. 피로가 깊어집니다. 혈압은 위험할 70임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칼륨만 섭취하는 것은 한 손으로 박수를 치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보충제 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회전문처럼 생각하십시오. 이 문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3개의 나트륨 분자가 세포를 떠나는 동안 정확히 2개의 칼륨 분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심장이 뛰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근육이 수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뇌가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칼륨 보충제로 몸에 칼륨을 과다하게 공급하면서 나트륨 균형을 무시하면 그 회전문이 막힙니다. 칼륨이 세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혈류에 쓸모없이 떠다니다가 신장에서 걸러지고 화장실로 내보내집니다. 말 그대로 돈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우연히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3년 전 강남에 사는 74살 이 여사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전 의사가 다리 경련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련이 너무 심해져서 밤에 한 번도 푹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종아리 근육이 고통스러운 경련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딸이 매일 밤 30분씩 다리를 마사지해줘야 했습니다. 이 여사의 혈액을 검사했을 때 칼륨 수치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수세포 흡수 검사를 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섭취하는 칼륨의 18%도 안 되는 양이 실제로 세포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밖에 갇혀서 증상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불균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칼륨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칼륨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포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통로를 활성화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전기적 기울기를 유지하려면 적절한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운반을 촉진하려면 적절한 수분 공급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약의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자연 식품에서 발견되는 특정 보조 인자와 함께 섭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속에 물만 마시고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면 흡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집니다. 삼키는 모든 알약의 최소 80%를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여사에게 준 정확한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독 칼륨 보충제 복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중간 크기 고구마 1개를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알약이 아니라 실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1개에는 약 540mg의 칼륨과 함께 마그네슘, 비타민 B6, 그리고 몸이 제대로 흡수하도록 돕는 천연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셋째, 점심에 아보카도 반 개를 추가하게 했습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미네랄 흡수를 향상시키는 지용성 비타민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넷째, 이것이 중요한데 매 식사 30분 전에 천연 바다 소금을 아주 조금 넣은 상곤의 물 200ml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준비시키고 세포가 영양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이 주 만에 이 여사의 야간 다리 경련이 60% 감소했습니다. 6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2년 넘게 밤새 푹 잔 적이 없었다며 울면서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제게 감사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조차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포 칼륨 수치를 다시 검사했을 때 흡수율이 71%로 증가했습니다. 그녀가 복용하던 비싼 보충제보다 거의 4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월비용은요? 동네 시장에서 사는 고구마와 아보카도에 15,000원도 안 됐습니다. 보충제 산업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혼란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분리된 미네랄을 판매합니다. 사용하세요. 지금 당장 종아리 근육을 만져보세요. 쉬고 있을 때도 약간의 딱딱함이나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세포는 흡수 가능한 칼륨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위험할 정도로 낮은 칼륨 수치를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상태로 변화시킬 4번째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완벽한 흡수 시간대라고 부르며 28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검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의사가 말하는 대로 정확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세포의 시간 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섭취한 칼륨이 마치 깨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그냥 몸을 통과해 빠져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세포에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은 인슐린 반응, 수분 상태, 위산 농도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칼륨 보충제를 먹나요? 그건 돈을 변기에 직접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흡수율이 18% 미만입니다. 위산이 너무 농축되어 있고 8시간의 수면으로 세포가 탈수되어 있으며 나트륨 칼륨 펌프를 활성화할 인슐린 신호가 없습니다. 그 알약은 녹아서 장을 통과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완벽한 흡수 시간대는 건강한 지방과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한 후 정확히 30분에서 40분 후에 열립니다. 왜냐고요? 지방이 위 배출을 늦춰서 미네랄이 장벽과 접촉하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인슐린 분비를 촉발하고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칼륨이 세포 안으로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특정 아침 식사를 드시길 바랍니다. 가르나맛씨 1스푼을 넣은 조리된 오트밀 1그릇, 아보카도 반 개를 곁들이세요. 이 식사와 함께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은 장혈관을 수축시켜 미네랄 흡수를 최대 42%까지 감소시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35분을 기다리세요.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그런 다음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나 보충제를 섭취하세요. 이 황금 시간대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천연 공급원은 바나나가 아닙니다. 모두가 바나나를 생각하지만 바나나는 약 400mg의 칼륨만 함유하고 있고 혈당을 위험할 정도로 급등시키는 설탕이 가득합니다. 대신 이 조합을 사용하세요. 딱인 껍질째 구운 중간 크기 감자 1개 또는 조리된 시금치 2컵 또는 신선한 토마토 주스 3컵. 보충제를 선호한다면 지금 섭취하되 염화칼륨이나 구연산칼륨 형태만 선택하세요. 글루콘산칼륨은 절대 먹지 마세요. 흡수율이 가장 낮고 대부분 지갑만 비울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칼륨은 혼자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체 과정이 실패합니다. 이것이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비밀입니다.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을 활성화하며 이 중 최소 70개가 칼륨이 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직접 제어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가 물리적으로 칼륨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몇 시간 내에 다시 빠져나갑니다. 저는 15년 전 강남에서 온 68세 이 여사님을 치료하면서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 불규칙한 심장 박동, 만성 피로로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낮았고 이전 의사가 칼륨 보충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성실하게 복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자세히 검사했을 때 마그네슘 수치가 심각하게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터당 1.2mg당량에 불과했습니다. 정상 수치는 1.7에서 2.2입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치료법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완벽한 흡수 시간대에 칼륨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했습니다. 마그네슘의 경우 호박씨 한 줌과 최소 75% 코코아가 함유된 다크 초콜릿 2조각을 먹도록 했습니다. 3주 만에 그녀의 야간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달 만에 심장 리듬이 안정되었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후속 혈액 검사에서 두 미네랄 모두 최적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칼륨 1000mg당 약 35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흡수가 제대로 작동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려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타이밍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전 늦은 밤에 칼륨 보충제를 먹지 마세요. 저는 자기 직전에 칼륨 알약을 삼킨 환자들에게서 식도 자극 12건과 위궤양 3건을 받습니다. 알약이 식도에 걸려서 조직을 태울 수 있습니다. 항상 더 똑바로 앉아서 복용하고 복용 직후 최소 8온스의 물을 마시세요.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세포 흡수를 파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삼성의료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5번째 주요 원칙이며 이 단 하나의 오류가 바나나를 아무리 많이 먹거나 비싼 보충제를 아무리 많이 삼켜도 칼륨 수치가 오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문제는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세포에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칼륨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작은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는 칼륨이 세포에 들어가도록 하고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문과 같습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칼륨은 혈류에 떠다니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내에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완전히 낭비된 돈입니다. 이제 보충제 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포 펌프는 작동하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시면 문은 꽉 잠긴 채로 있습니다. 그 문 밖에 서 있을 수 칼륨을 트럭으로 가득 싣고 문 앞에 도착했지만 정작 작용해야 할 세포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최모 씨라는 68세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8개월 동안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면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온 가족을 깨웠습니다. 6개월 동안 칼륨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것으로 사서 드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낮은 편이었지만 매일 빠짐없이 영양제를 복용해 찍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께 종합 미네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데시리터당 1.4mg밖에 안 되었는데 최소한 2.0은 되어야 합니다. 세포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였고 이는 근육세포의 나트륨 칼륨 펌프가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드셨던 칼륨은 모두 소변으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복합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350mg을 기존에 드시던 칼륨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11일 만에 야간 다리 경련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3주 만에 기력이 회복되고 혈압이 178로 안정되었습니다. 추적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4.2로 올라 드디어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이 최적의 세포 기능을 유지하려면 칼륨 대 마그네슘의 비율이 대략 2대 1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대부분 성인들은 김치, 간장, 가공식품에서 나트륨은 충분히 섭취하지만 칼륨과 마그네슘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칼륨만 보충하면 더 큰 불균형이 생겨 결핍이 실제로 더 악화됩니다.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을 담당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작동시키는 ATP 에너지 분자를 활성화합니다. ATP 활성화가 없으면 그 펌프들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휘발유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환자분들께 권하는 마그네슘의 최고식품 공급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호박씨입니다. 단 2큰술이면 150mg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금치입니다. 익힌 시금치 1컵이면 157mg입니다. 셋째, 검은 콩입니다. 1컵에 120mg이 들어있습니다. 넷째, 카카오 함량 최소 70%인 다크 초콜릿입니다. 30g이면 64mg을 얻습니다. 다섯째, 두부입니다. 반 모에 87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복용시간 전략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을 함께 가급적 저녁에 드셔야 합니다. 왜 저녁일까요?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이완시켜 숙면을 돕고 칼륨은 밤새 심장 박동과 혈압을 조절하여 대부분의 심장 질환이 발생하는 위험한 이른 아침 시간대를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칼륨 영양제만 단독으로 드신다면 돈을 변기에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내일 약국에 가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를 사세요. 이런 형태가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세요. 흡수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유발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삼식간 단짠 400mg을 칼륨과 함께 드세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두 미네랄의 시너지는 생존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필수사항입니다. 이제 6번째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망치는 숨은 방해 요소이며 저는 다른 건 다 제대로 하던 수백 명의 환자들의 건강을 이것이 파괴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매일 섭취하는 독성 미네랄 차단제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시간 일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미네랄 차단제를 섭취하고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세포는 칼륨 결핍 상태로 남습니다. 몸이 칼륨을 세포에 도달하기도 전에 배출시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첫 번째 미네랄 차단제는 과도한 인산입니다. 어디서 발견될까요? 탄산음료에서입니다. 색깔이 진한 탄산음료에서입니다. 많은 병 차에서입니다. 가공육에서입니다. 심지어 점심때 드시는 좋아하는 콜라에도 있습니다. 체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인산은 소화관에서 칼륨과 직접 결합합니다. 장이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칼륨은 몸을 그냥 통과하여 몇 시간 안에 배출됩니다. 애써 섭취한 칼륨을 말 그대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 모 씨라는 73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좌절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코코넛 워터를 마신다고요. 처방대로 정확히 영양제를 드신다고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실제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다리 경련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식사 때 뭘 마시세요? 매일 점심 때 콜라 작은 병 하나만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딱 한 병만요. 그 한 병이 다른 모든 올바른 노력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3주 만에 칼륨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습니다. 두 번째 미네랄 차단제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용 원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신장이 정상보다 빠르게 수분을 배출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몸에서 빠르게 빠져나갈 때 칼륨도 함께 나갑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은 보통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3잔, 4잔, 5잔을 마신다면 스스로 몸에 칼륨 배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반드시 지켜야 할 정확한 기준치입니다. 하루 400mg 이상의 카페인은 심각한 칼륨 손실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대략 일반 커피 3잔 정도입니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이 마시고 계시다면 즉시 줄이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이 계셨는데 매일 커피를 6잔씩 드셨습니다. 퇴직 교사셨던 그분은 손주들을 돌보면서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려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잘 먹는데도 왜 기운이 없고 어지러운지 이해할 수 없어 하셨죠?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커피를 전고전에 2잔만 드시도록 줄였습니다. 2주 만에 기력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미네랄 차단제가 가장 위험한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네, 스트레스 그 자체가 미네랄 차단제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과도한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신장에게 나트륨을 보유하고 칼륨을 배출하라고 지시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내려온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역효과를 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됩니다. 신장은 날마다 계속 칼륨을 버립니다.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 걱정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까? 자녀 걱정은요? 건강 걱정은요? 불안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나요? 이런 만성적인 걱정이 매 시간 여러분의 세포에서 칼륨을 물리적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박 씨를 치료했는데 식단도 완벽하고 생활 습관도 완벽했지만 칼륨 수치가 형편없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본 결과 치매를 앓고 계신 부인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코르티솔이 매우 높았습니다. 간단한 호흡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루 3번, 각 5분씩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코르티솔이 충분히 낮아져서 한 달 만에 칼륨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차단제들을 즉시 제거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모든 탄산 음료를 중단하십시오. 맹물이나 무가당 보리차로 대체하십시오. 둘째, 커피는 정고 전에 2잔으로 제한하십시오.
셋째, 하루 3번 각 5분씩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심호흡, 조용히 앉아있기, 마음을 진정시키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3가지, 변화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다른 모든 것의 효과를 3배 이상 증폭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작동하게 만드는 기초입니다. 이제 한국에 계신 제 환자 3,000명 이상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몇 주 안에 칼륨 수치를 회복시키고 그 무서운 증상들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구입한 칼륨 보충제를 버리십시오. 진심입니다. 지금 찬장에 칼륨 알약이 있다면 아마도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3가지 형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염화칼륨, 글루콘산칼륨, 그리고 단독으로 있는 구연산칼륨은 세포에 들어가지 않고 장을 그냥 통과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6개월 동안 일반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 800명의 혈액 검사를 분석했습니다. 세포 내의 칼륨 수치가 겨우 9% 개선되었습니다. 9%라고요. 그동안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시너지 미네랄 조합입니다. 세포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불리는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펌프들이 작동하려면 3가지 미네랄이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소량의 천연 나트륨입니다. 칼륨만 섭취하면 실제로 이 문들을 닫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것이 보충제를 먹어도 여전히 다리 경련과 피로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을 한 꼬지 넣어 드십시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연 천일염에는 미량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 펌프를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로 이 조합을 드십시오. 삶은 계란 2개,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 그리고 아보카도 반 개. 이것은 흡수에 필요한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과 함께 약 800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지방이 중요합니다. 칼륨이 장벽을 효율적으로 통과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점심에는 두부, 시금치국이나 생선찜과 함께 먹는 미역 샐러드를 포함하십시오. 두 조합 모두 세포 펌프를 복구하는 완전한 아미노산과 함께 추가로 600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 작년에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지속적인 근육 약화와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2년 동안 비싼 보충제를 복용했음에도 임상적으로 결핍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이 식단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3주 만에 다리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7주 만에 심장내과 의사가 심장 리듬이 안정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쓸모없는 알약에 한 달에 4만 원을 쓰는 대신 하루에 5천 원도 안 되는 음식 비용이 들었습니다. 오후는 수분 섭취의 황금 시간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생레몬을 넣은 물 2잔을 드십시오. 진짜 레몬의 구연산은 합성 구연산염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칼륨 채널을 활성화합니다. 이때가 신장이 소변으로 칼륨을 낭비하지 않고 보유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절대 저녁 6시 이후에 과식하지 마십시오. 소화 시스템이 느려지고 미네랄 흡수가 60% 감소합니다. 대신 구운 고등어와 찐 브로콜리, 그리고 현미밥 작은 공기를 드십시오. 이것은 밤새 칼륨을 지속적으로 방출하여 새벽 3시에 비명을 지르며 깨게 만드는 다리 경련을 예방합니다. 이제 모두가 하는 중요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맹물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틀렸습니다. 미네랄 없이 과도한 맹물을 마시면 혈중 나트륨이 희석되고 신장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칼륨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희석성 저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매일 3리터의 맹물을 마셔서 칼륨 결핍을 스스로 만든 환자를 수십 명 봤습니다. 올바른 공식은 이것입니다. 물 500백 ml마다
음식이나 천일염 한 꼬집에서 약 100mg의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72세 최 씨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칼륨 때문에 한 달에 2번 쓰러졌습니다. 자녀들이 그의 가족들은 그가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되어 집으로 모셔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매주 정맥 주사로 칼륨을 투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즉시 영양제를 중단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 기반 방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약을 끊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알약들이 자연스러운 흡수를 방해해서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이게 5주 만에 칼륨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등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73이시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은 매일 커피 한 잔 사는 것보다 돈이 덜 듭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아침 소금물을 거르지 마세요. 저녁을 늦게 드시지 마세요. 미네랄 없이 맹물만 마시지 마세요. 세포 펌프가 스스로 회복하려면 규칙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과를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3주 후에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다리 쥐가 멈추는지 확인하세요. 계단 오르기가 더 쉬워지는지 느껴보세요. 오후에 기력이 돌아오는지 관찰하세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칼륨 수치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심리적으로 약속하게 됩니다. 적으면 실천하게 됩니다. 가족 중 연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어머니가 집에서 혼자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유는 저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는 즉시 공유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결핍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진료 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면 8년 동안 쌓인 세포 손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실천하셔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칼륨 풍부한 음식 조합을 먼저 시도하실 건가요? 하루 중 언제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미네랄 방법이 궁금합니다. 박 박사님의 앞으로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리쥐나 피로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